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 중에 또는 모임에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말하면 아, 그래 하며 대충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하며 관심을 쏟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거절하면 에이, 그러지 말고 하며 계속 때를 쓰다가 다른 사람이 단호하게 말하면 바로 아, 알겠어 하고 물러서는 경우.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5가지 마법 같은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미리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성호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항상 무시당하고 놀림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대놓고 너는 참 답답하다며 비웃었을 때 성호 씨는 단 한마디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잠시 후에 그 놀라운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만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는 심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에요. 집단 내에서 상위 계층에 있을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더 강하고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무심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본능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얕잡아 보는 순간 그들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주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는 어렵겠다. 가장 지혜로운 거절의 기술입니다. 영자 씨는 동네에서 오랜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편한 만큼 그들은 영자 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영자 씨는 매번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며 지내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만 일이 많아지고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더 당연하게 영자 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모임 장소 예약부터 음식 주문, 심지어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영자 씨가 맡아서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영자가 잘해주니까 고마워라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영자가 하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숙자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자야, 다음 주 우리 모임 장소 내가 좀 예약해 줄래?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차도 좀 가지고 와줘. 난 차가 없어서 말이야. 아, 그리고 미영이랑 정희한테도 연락 좀 해줘. 너 연락처 다 있잖아. 평소 같았으면 영자 씨는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며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근에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자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숙자 씨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영자 씨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친구들은 더 이상 영자 씨에게 당연하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각자 역할을 나누려는 모습이 늘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부탁에 응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이 사람은 언제든 나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얻는 것에 대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획득 용이성 편향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기대에 매번 맞춰주는 것은 나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는 어렵겠다라는 한마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에게 내가 나 자신과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상대는 왜 이번에는 안 되지? 라며 나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부터는 쉽게 부탁하지 않게 되죠. 또한 이 말에는 유연함의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는 완전한 거절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한 번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입장을 지키는 아주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훈 씨는 가족 사이에서 늘 묵묵하고 배려심 많은 아버지로 통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 괜찮아라며 대체로 모든 의견을 받아들였죠.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모두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재훈 씨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조차 아빠는 다 괜찮지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재훈 씨는 가족을 위해 양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신은 가족 내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가족들이 여름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를 갈지, 어떤 일정을 짤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던 중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는 뭐 아무데나 괜찮지? 그냥 우리끼리 정하자. 그 순간 재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처럼 넘기면 갈등 없이 넘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훈 씨는 차분하게 그러나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빠도 의견이 있어. 그동안 너들 편하라고 말 안 했던 거지. 이번에는 조용한 곳에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순간 분위기가 약간 조용해졌고 가족들은 재훈 씨의 뜻밖의 반응에 놀란 듯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생각도 들어봐야지. 그럼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른 곳도 찾아보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아빠가 원하는 곳도 가야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냥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나를 쉽게 여기고 모든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존재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내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고 내가 이 관계의 중요한 이론임을 주장하는 행동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입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도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의견을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뜻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존중받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높이고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잠깐 그 말씀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잠깐 그 말씀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수진이 이 부분에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면 이라고 말을 시작하자 팀장이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아, 수진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해요. 수진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수진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경험이 없는 걸까? 아니면 그냥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 걸까? 수진 씨가 무시당한 이유는 공개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즉석에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는 특히 침묵이 동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씨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거죠. 몇 주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팀장이 수진 씨는 이런 건 아직 어려우실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 말씀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팀장에게 집중됐죠. 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수진 씨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고 팀장은 네, 물론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당당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오히려 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문장의 놀라운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둘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상대방이 같은 말을 반복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사과나 정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이 한마디가 감정적 조작을 무력화시킵니다. 미니 씨는 대학 동기 지연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이가 미니야,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데 내 과제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자 미니가 나도 할 일이 많아서 라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에이, 너는 워낙 똑똑하잖아. 나한테는 어려워도 너한테는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미니는 친구니까 그래, 도와줄게라고 하며 밤새워 지연이의 과제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과제만 받아갔죠. 미니 씨는 친구라는 명분에 약했어요. 지연이는 이런 미니 씨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우리 친구 아니야? 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감정적 조작이라고 부르는 기법이에요. 거절하면 마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만드는 거죠. 몇 주 후 지연이가 또 미니야, 이번에도 과제 좀 도와줄래? 우리 친한 친구잖아라고 연락했을 때 미니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라고 답했습니다. 지연이가 무슨 소리야? 라고 하자 미니는 우리가 친한 건 맞지만 과제는 각자 해야 하는 거잖아. 나도 내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지연이는 더 이상 떼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후로 미니 씨를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문장의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친구 관계와 부탁을 구분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적 조작을 무력화시킵니다. 셋째, 자신의 경기를 명확히 하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좀 불편한데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좀 불편한데.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호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순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모든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과 온화함은 점차 친구들로 하여금 성호 씨를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 무리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그 결과 가벼운 농담은 점차 비꼬는 말과 무시하는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며 대화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성호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호야,
넌 참 답답하다. 왜 맨날 가만히 있어? 너도 한 번쯤 화라도 내보든가. 그래서 너를 다들 만만하게 보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성우는 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막 놀려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성호 씨는 순간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속상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성호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차분하게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좀 불편한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내 기분이 좋지 않아.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성호 씨의 반응에 순간 놀랐고 웃음소리는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한 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는데 너무 심했나 보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성호 씨 앞에서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자신의 기분이 상할 때 솔직하게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나를 쉽게 여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괜찮아라며 참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행동이 허용된 것처럼 여기고 더 심하게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좀 불편한데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고 상대방에게도 나를 존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고 존중받고자 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좀 불편한데? 이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더 이상 쉽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어렵겠다. 부탁을 거절할 때 사용하세요. 완전한 거절이 아니면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건 아닌 것 같아. 의견이 무시당할 때 사용하세요. 내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고 존재감을 높이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잠깐 그 말씀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공개적으로 무시당할 때 사용하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을 제고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감정적 조작을 당할 때 사용하세요. 관계와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좀 불편한데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 사용하세요.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며 존중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죠. 이런 대화법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소리 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너무 작으면 확신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크거나 날카로우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격해졌을 때보다는 적절한 순간에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진 상황에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차분해진 후에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잠시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경계를 설정했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끔씩만 경계를 설정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상대방은 이번에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넷째, 관계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낯선 사람 등 관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더 정중하고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가족이나 친구와는 좀 더 편안한 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섯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면 더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렵지만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처럼 말이죠. 여섯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라는 걱정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의 감정도 충분히 중요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만만하게 보여왔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점차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황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갈등이 있는 상황보다는 일상적인 작은 상황에서부터 연습해 보는 것이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더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가족 관계에서는 더 건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대등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높아져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건강한 관계는 각자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경계 설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료라면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거예요. 또한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경계 설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자신감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용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만만하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점차 큰 변화로 이어나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두 팔 벌려 자신을 꼭 껴안아 주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도 귀중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